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자리로 그동안 계속 언급돼 온 세종수목원 인접 부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지를 토대로 기본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중앙 녹지 공간의 한 축인 연기면 세종리 일대, 바로 옆으론 세종수목원과 맞닿아 있고 전월산을 등지고 옆으론 금강과 세종호수공원이 있는 명당으로 꼽힙니다. 정부 세종청사와의 거리도 1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대 63만 1000제곱미터의 부지가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열고 향후 건립 예정인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의사당의 상징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여의도의사당 부지 면적인 39만 5천 제곱미터보다 1.6배가량 넓은 면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부터 최적의 입지로 부각되어 온 곳입니다. 입지는 거의 확정적이고 면적도 국회에서 요구한 면적 그대로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지하고 면적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예정부지 선정과 관련해 세종의사당은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긴 안목으로 국회와 국민의 소통,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계획할 필요가 있고 세종리 부지는 이러한 요소가 잘 반영된 입지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에 선정된 예정부지를 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필요한 절차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용화체육공원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축구장 23개 크기의 체육공간과 숲속 힐링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용화체육공원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아산시와 민간 사업자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용화체육공원 전체 부지는 23만여 제곱미터지만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70% 수준인 16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23개 크기로 공원에는 다목적 잔디마당과 실내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등 체육활동 공간과 숲속 힐링원, 피톤 치드길 등 기존 지형을 이용한 여가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0억 원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조성 후에는 기부 체납돼 아산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드넓은 공간에 단순히 어떤 나무만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자연을 품은 그린 스포츠 파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용화체육공원이 조성됩니다. 실내 체육관과 조깅 트랙, 또 생태계 체험장, 또 어린이 체육 놀이터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이 들어서고 아울러 나머지 비공원 시설 약 6만 8천여 제곱미터에는 2개 단지에 약 1,7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수단 분담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데요. 도로 확충 방안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천안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한 점을 물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부족과 단절, 좁은 폭 등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도로 확충과 보행로와의 분리, 도로 유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부시게 했을 때 그거를 좀 파도 쪽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그쪽에서 같이 만들어져서 자전거 길을 경계석을 놓는 게 동선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고도 쪽하고 같이 가니까 동선이 시내는 다 끊겼죠. 천안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사는 번영로와 시청로,
서부대로, 불당로 등 자전거도로 정비 방안과 국가자전거 도로망과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편의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 자전거와 자전거 등록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운영 방안은 이제 민간에서 하고 운영 방식도 민간에서 하고 지원 방안으로는 보도상 자전거 킥보드 주차장을 이 자리에선 자전거 안심보험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공유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차피 이분들도 천안 시민들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백리 조성 사업을 시작해 단절된 자전거 도로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 자전거 길을 이렇게 연결하고 말하자면 도시 교통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용역 등을 통해 현재 0.93%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오는 2026년 1.69%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세종시 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개발이 한창인 세종시 6-3 생활권. 이곳에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일부 세종교육감 예비 후보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통학 안정과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예비 후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해당 생활권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나섰고, 일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1년 아니면 2년, 3년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발전이 되면서, 반면 또 다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다소 개교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세종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교육청은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은 1년에서 2년 더 늦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길어야 지금보다 6개월 더 지연되거든요. 그럼 6개월 개교 지원을 받고 세종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학교를 줘야죠.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실상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걸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예.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두고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 간에 그리고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가면서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교육부가 아산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024년 9월 개교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온양학군 내 학교들의 과밀 해소는 물론 학생들의 통학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규모는 현재 11개 학급에서 36개 학급 늘어난 47개 학급으로 건립에 4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설 장소는 공동주택 개발이 한창인 신창면 남성초 인근으로 학급 확대 신설을 통해 오목초와 신창초는 물론 현재 온양학군에 속해 있는 남성초 학생들이 학군 조정을 통해 신창중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이번 신창중 신설 대체 이전 확정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과밀이 우려됐던 온양학군 학교들의 과밀 해소는 물론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신창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온양 학군의 과밀을 해소하고 유입 학생들을 근거리 학교에 배치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창중 신설 대체 이전에 따라 오히려 통학거리가 더 멀어진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창중학교는 내년 착공돼 오는 2024년 9월 개교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가 1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를 통과했습니다. 산단 대개조는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 부처별 예산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천안 제3일반산단을 거점으로 인주 일반산단과 아산 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이 연계산단으로 천안 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은 탄소중립 기반 융합형 미래차 소부장 글로벌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천안시 서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서북구청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현재 청사의 활용 가능 여부를 비롯해 건립 방향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서북구청사는 1982년 건립된 건물로 천안군청사로 활용되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구청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천안시가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부족, 도시미관 저해 등 노후 아파트의 정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천안 지역 공동주택은 18만 8천여 세대로 이 가운데 15년이 넘는 곳은 9만 7천여 세대로 약 52% 수준입니다. 아산 강당골이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조건부 의결이 난 지 3년 5개월여 만으로 지지부진하던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아산 강당골 계곡 일원을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산림복지지구 지정안 심의 결과 대상진의 주민협의와 토지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의결된 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시는 전체 대상지 138헥타르 가운데 약 57%를 확보했고 이주 대상 17곳 중 10곳은 협의를 통해 이주를 완료하는 등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따라 멈춰있던 산림복지단지 조성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시는 올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림교육원 등이 담긴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까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보되지 않은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한 주민협의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3년여 만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이라는 관문을 넘으면서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이 낳은 국민 마라토너 바로 이봉주 선수죠. 올가을 이 선수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가 천안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대회 코스 설계를 이봉주 선수가 직접 맡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거읍 이봉주 마을입니다.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 은메달 리스트인 이봉주 선수의 고향입니다. 이 선수가 어린 시절 달리던 길은 지금은 도로 포장이 돼 봉주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천안시가 이 선수의 이름을 딴 가칭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회 코스를 이봉주 선수가 직접 설계한다는 것. 그동안 이봉주 선수의 이름을 건 대회는 있었지만 직접 코스 설계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전에는 다 개발해놓은 데를
제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였지 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코스도 돌아보고 온 거를 한번 이번 이제 처음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코스 개발 용역은 시작됐고 현재 4개 코스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용역 착수 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대회 명칭을 확정하고 코스 인증도 마칠 예정입니다. 이거는 축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코스로 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는 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는 국제마라톤 대회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도 좋고 어떻게 보면 지역 마케팅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시는 코스 개발을 비롯한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9월이나 10월에는 대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정호 도시개발지구가 인도위 얌체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처럼 불법 주정차가 줄지 않으면서 아산시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신정호 도시개발지구. 인도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현장에 가봤습니다. 인도 주차는 기본. 소화전 바로 옆은 물론 횡단보도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인지 몰랐냐는 물음엔 어물쩍 넘어가고 아예 답변 없이 차량을 빼기도 합니다. 여기 인도인데 주차를 하셨잖아요. 상가들의 주차 안내와 현수막으로는 인도위 얌체 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인근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중순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한 2주 한주 정도 계도를 계속 하고 5월 중순쯤부터는 저희들도 단속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한편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주요 진입부에 시의 정체성이 담긴 도시경관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주요 진입관문의 경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진입관문 경관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골자는 청주와 대전 등 인접지역 경계부 10곳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규모와 사업 추진 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우선 한 곳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2곳뿐인 수소충전소가 2030년까지 6곳으로 확대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204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하나로 2025년까지 수소충전기를 1기씩 증설하고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6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지원 분야는 해외 지사와 사업 참가와 전시회 개별 참가, 카탈로그 제작, 통번역으로 분야별로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아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사업당 10여 개사에 대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상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식물기르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2개 과정으로 공기정화 식품 기르기는 5월 14일, 건강채소와 허브 기르기는 5월 21일에 진행됩니다.
교육은 2회차씩 진행되며 실습비는 1인당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